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여보세요. 택배인데요. 어제 주신다고 한 택배비요. 이곳에 갑질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분명히 돈 놓고 갔는데. 돈 없었어요. 단 한마디로 근데요, 돈이 없었으면 택배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다음날 와서 무조건 없었다고 하면 어떡해요? 분위기를 조지더니 사모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일단 제 돈으로 보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켰어요? 사모님이 급하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그깟 돈 10,000원 떼어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10,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생떼를 부리지? 그런데 저 장난할 기분 아닌데요. 기존세 택배기사 투이는 타격을 1도 받지 않습니다. 됐어요. 안 받을게요. 그러자 갑질자의 발작 버튼이 눌리고 결국 갑질러는 맘카페에 글을 싸질러버리죠. 이에 투이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갑질러에게 사과를 하기로 합니다. 또 왜요? 아깐 제가 죄송했어요. 그러나 갑질러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잠깐만, 그러자 투이는 뇌물을 바치기로 하는데요.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이에 갑질러는 바로 문을 열어버리죠. 사모님, 하지만 투이가 준비한 뇌물은 이거 드시고 아프세요. 고작 케이크 하나였고 제가 좀 사장님한테 특별히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달라고 해서 사온 거예요. 이에 다시 한번 갑질러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나가. 안 나가? 죄송해요. 그만 가볼게요. 심지어 갑질러는 투이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까지 줘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같이 가져가.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냥 나가게. 너 내가 이 아파트에서 택배질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이 동네에서 못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때 투이가 숨겨왔던 힘을 개방하고 인간의 것이 아닌 목소리로 저주를 걸어버리죠. 라이언 말도 저걸로 일어. 너 한국말로 안 해?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그날 이후 갑질자는 미칠 듯한 허기에 시달리고 혼자서 계란 한 판을 먹어치우는 기행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갑질자의 남편 오 형사가 기괴함을 느낀 순간 너 먹을래? 왜 그래? 갑질러가 검은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갑질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울 각지에서 사람들이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피해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의문의 택배를 받은 뒤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 형사가 즉시 수사에 돌입하고 오 형사는 사건 현장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는데요. 이것은 베트남의 혼족이 사용하는 저주용 부적 금잠고였죠. 금잠고는 무려 100마리의 벌레를 죽여 만드는 사악한 주술이었어요. 이에 오 형사는 즉시 택배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오래 기다리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저 바쁘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 근데 그게 역시나 이 택배회사에서는 본사에서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귀신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택배기사들은 정체 모를 처녀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고 밤마다 비에 흠뻑 젖은 택배 기사가 휴게실에 있다는 소문이야.
한 번은 직원 하나가 직접 말을 건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이었다는 거예요. 천임 소장이 그 괴담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려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처녀 귀신을 본 택배기사들은 전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게다가 그 귀신을 봤다는 그 직원도 소장이 죽은 며칠 후에 해버렸어요. 군내 식당에서 벽에다가 그냥 머리를 박았다나 뭐라나. 그런데 이 처녀 귀신의 정체는 근데 그게 다 여기서 그 여자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갑질자에게 모욕을 당한 택배기사 여자 택배 기사였는데 투이였습니다. 얼마 전 그 전 소장하고 싸운 후 옥상에서 튀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에 오영사는 투이의 죽음을 파헤쳐 보기로 하고 소장님, 그 여자 이름하고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오영사는 투이의 친구 트랑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입원 중인 환자를 좀 찾는데요. 병원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러나 오영사보다 먼저 웬 수녀 하나가 트랑을 찾아오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여보세요. 정신 차려. 괜찮아? 대체 뭐하는 수녀인 걸까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 육 6개월 전 한 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죽은 자들을 볼 수 있었고 당장 오늘이라도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이에 여자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하는데 그건 바로 수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구마수녀 탈리아가 되죠. 그런데 탈리아의 스승 프란치스코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프란치스코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몬시뇰께서 선종하시기 전날 밤 탈리아 수녀님께 그 편지를 보여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탈리아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이렇게 오실 걸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탈리아가 편지를 열어본 순간 프란치스코의 생전 기억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탈리아 수녀님께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마치 본인의 죽음을 예상하신 듯 편지를 남기신 그날 밤 급작스럽게 탈리아는 프란치스코의 죽음이 악마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하는데요. 혹시 몬시뇰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죽은 투이의 친구인 트랑이 이번에 몬시뇰을 찾았습니다. 거길 다녀오신 후로 프란치스코가 죽기 직전 트랑이라는 여자의 병실에 다녀왔다는 소식에 탈리아는 즉시 트랑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예상대로 이곳에는 소름 끼치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트랑은 이미 악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 탈리아는 창세기에 나온 구절대로 빛이 이스라를 시전하지만 라이터가 꺼지고 다시 켜질 때마다 악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심지어 분명 사람이 아닌 형상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에 구마수녀는 성미카엘 대천사 기도를 올리는데 그러자 악마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마자의 자궁을 압박하더니 악마가 탈리아에게 고독을 토해내고 해치웠나 싶은 순간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씨는 오형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정신 차려. 괜찮아? 어? 이렇게 구마의식은 장렬히 실패하고 말죠. 정신 차려. 그날 밤 탈리아는 고독을 씻어내기 위해 성수에 몸을 담그는데 순간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더니 원한에 사무친 악귀 투이가 나타나고 이렇게 탈리아 역시 악귀와 엮이게 된 가운데 다음 날 탈리아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오형사였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그날 병실에서 하신 행위가 구마의식인가요? 전 그저 트랑 안에 있는 어떤 존재와 대면한 것뿐입니다. 오형사는 탈리아에게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트랑을 다시 만나러 간 오형사와 탈리아. 트랑 씨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트랑은 무언가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상태였어요. 투이에 대한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다음에 분명 날 죽일 거예요. 누가 죽인다는 거죠? 무서워. 이에 탈리아가 트랑을 설득하고 그 두려움이 악기가 들어오게 하는 가장 손쉬운 통로예요. 저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결국 트랑의 입에서 끔찍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마녀를 불러들였어요. 투이가 죽은 후 트랑은 투이의 엄마 차오를 베트남에서 데려왔고 인사해야지. 베트남에서 오신 외할머니야. 그날 이후 차오가 투이의 딸 진을 돌보게 되죠. 이제부터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야. 아줌마가 자주 들를게. 하지만 이때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트랑의 뇌리를 스치는데 마사고모는 왜 상한 거? Chị không đời nào về Việt Nam trước khi mẹ mất đâu. Chị ghét mày đây với sao Thúy? Mẹ chị làm mà nữa. 사실 차오는 금지된 주술 고를 이용해 사람에게 저주를 거는 베트남의 무당이었던 거예요. 차오는 감히 자신의 딸을 죽인 한국 놈들을 모조리 죽일 계획이었고 이에 차오는 손녀집마저 무당으로 만든 뒤 함께 피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진에게 악귀가 씌기 시작하고 그러나 진이 완전한 무당으로 각성하려면 인간의 원혼을 조금 더 모아야 하는 상황. 이에 차오는 사람들을 죽여 악귀로 만들기로 하죠. 먼저 투이의 원수 누구세요? 갑질자를 노리는 차오. 공짜 처돌이 갑질자는 즉시 택배를 집어들고 곧바로 택배를 뜯어보는데요. 이 안에는 금지된 주술, 금잠고가 들어있었습니다. 금잠고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침내 저주가 발동되고 순간 미칠 듯한 허기가 찾아오는데 결국 갑질자는 집안에 있는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야, 김아리. 너 먹을래? 왜 그래? 설상가상 몸에서 고를 토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왜인지 차오는 택배회사 소장의 목숨까지 노리고
소장 역시 금잠고의 저주에 잠식되어 버리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차오가 소장까지 죽여버린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 이를 수상하게 느낀 탈리아는 그 보자기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택배 회사를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거 보자기. 김주미. 근데 그 보자기 있잖아요. 그 노란 거. 네. 여기요. 네. 그리고 마침내 탈리아는 투이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야, 사실 투이는 갑질러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날 이게 은혜도 모르고 진짜 이씨.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뻗대고 있어봐. 이에 투이는 소장에게 무릎 꿇고 매달려 보는데 소장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소장은 한국 국적 땄다고 네가 감히 여기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아냐고. 투이를 가스라이팅 하더니 아닌 거 알아요. 그래. 잘 알면서 왜 이 지랄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심지어 아니 진작에 이럴 것이지. 꼭 큰 소리 나오게 해. 꼬라지가 이게 뭐야. 투이를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거 다 젖었네. 응? 왜 이러세요? 이에 투이는 소장을 피해 달아나는데 변태 소장에게는 이마저도 스릴 넘치는 놀이에 불과했고 끝내 투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 투이의 숨은 붙어 있었고 살려주세요. 서둘러 병원에 간다면 투이를 살릴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소장에게는 투이를 살려줄 생각 따위 없었죠. 가자. 야 다음 주에 물량 들어오는 거 체크 다 했어 그거? 그래 다 했죠. 왜 맨날 애들이랑 술만 먹지 말고 쉽게 하시. 알았어요. 결국 투이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투이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차오는 저주술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고 이게 저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신 겁니까? 이에 탈리아는 투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탈리아는 차오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곳에는 사령이 기운이 흘러 넘치고 있었고 이에 탈리아는 마치 악귀에게 도전장을 내밀듯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운으로 무장한 탈리아는 차오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차오가 이 공간에 이미 영역 전개를 펼쳐둔 상황. 과연 탈리아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독한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구마수녀 들러붙었구나. 저주에 걸린 순간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뿜어내며 사망하게 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독한 저주, 고를 소재로 만든 미스터리 오컬트 영화인데요. 아시아의 고대 저주술과 서양의 엑소시즘이 엮이며 대단히 흥미롭고도 오싹한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작은 불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갑질러 한 마리가 싸지른 똥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이에게 원한을 산 이들이 어떤 인과응보를 치르게 될지, 또 탈리아는 신이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호러 영화 팬이라면 주목해 보셔야 할 이 영화 오는 7월 개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비트립이었습니다.